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진짜 스파이 스캔들입니다. 미국 전쟁부 정보국이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로부터의 방첩 위협 수준을 심각 범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스라엘이 중동 분쟁과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논의와 결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 고위 관리들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본인이 베냐민 네타냐후를 전쟁 실패와 관련해 빌어먹을 미치광이라고 욕했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한 이후 이 정보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은 이제 미국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선언한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스라엘이 금지된 백린탄으로 레바논을 공격했다는 정보를 담은 기사를 갑자기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간 스캔들이 다시 거세게 불붙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도널드 트럼프가 실제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를 레바논과의 전쟁 때문에 심하게 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MBC 뉴스는 두 나라 사이에 이제는 스파이 스캔들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펜타곤은 최근 이스라엘의 미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며 방첩 위협 수준을 높일 정도로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중동 지역 주요 동맹국에서 최고 수준까지 올린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국방부 정보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로운 방첩 위협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정보국은 내부 공지를 통해 이스라엘로부터의 위협 수준을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결정은 이스라엘이 미국 고위 관리들을 감시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국방부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분쟁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내린 결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맹국 간의 신뢰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MBC 뉴스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특사와 국방부 부장관을 도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은 이스라엘이 미국 고위 관리들을 대규모로 감시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 특사 스티븐 비트코프와 국방부 부장관 엘브리지 콜비의 대화가 도청되었습니다. 그리고 MBC에 따르면 현직 미국 관리 중 한 명의 말에 따르면 정보기관은 이스라엘의 스파이 활동과 기술 정보 수집 능력이 7페이지 분량의 정보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스파이 활동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 했던 여러 구체적인 사건들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미국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 국가정보국, 백악관, 그리고 펜타곤 지도부가 기자들의 논평 요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스파이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미국인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굳이 스파이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MBC 뉴스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인용입니다. 비록 전 세계적으로 동맹국과 적국 간의 상호 스파이 행위가 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및 전직 미국 관리들은 최근 이스라엘의 행동이 일반적이고 예상 가능한 스파이 행위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경계가 강화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의견 차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란과의 전쟁,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 관련 의견 차이 때문입니다. 지난주 긴장된 전화통화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네타냐후를 미쳤다고 불렀다고 인정했으며 두 나라의 중동 목표가 본질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4월 초 휴전이 체결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2월 28일에 시작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어떤 합의든 지킬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 관리들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이란에 대한 폭격 재개를 고집하고 있으며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줄이라는 트럼프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이스라엘 방문이나 만남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관련 일입니다. 이탈리아 관리들과는 어디에서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현직 및 전직 외교관들과 전직 국가안보국 직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수년간 미국, 즉 가장 가까운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상대로도 공격적인 첩보 활동을 벌여온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오랫동안 국가안보국 직원들과 외교관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켜 왔으며 미국 정보기관 요원들도 이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980년대에 이스라엘의 스파이 행위가 실제로 워싱턴과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켰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미 해군 정보 분석가 조너선 폴라드는 무려 30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극비 문서를 팔고 비밀 정보를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갈등 사례들은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전쟁 목표가 네타냐후 쪽으로 크게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начали очень сильно отличаться. 트럼프는 네타냐후에게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캔들 속에서 미국 언론은 새로운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는 이스라엘 군대가 레바논 도시를 공격할 때 체계적으로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전쟁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산 백린탄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포르 요새를 공격할 때뿐만 아니라 나바티아, 티레, 클라야, 히암, 야모르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백린탄은 연막이나 조명 목적으로만 사용이 허용되며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인명이나 건물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군사작전에서 어떠한 백린탄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수단이 되어 레바논 전쟁을 끝내도록 강요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